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프치 교육 기획팀장 전현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자사고 국제고에 이어서 외국어 고등학교 선발 입시 전형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지난주 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시 전형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드릴 서울권외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만에 입시 전형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는 2주 만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학생들이 다른 경쟁하는 학생들과의 차이점, 차별점을 만들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작고, 학생들이 생각 정리하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게다가 태도를 보고 면접 태도 같은 것을 지도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 되는데, 대부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이제 촉박해져서 오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목고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일찍 와서, 특히나 3학년 때 그 자기소개서 별개로 생활기록부를 이제 면접 자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생활기록부에 적어도 3학년 때는 본인이 원하는 진로가 해당 학교의 커리큘럼과 굉장히 일치화되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학 쪽, 공학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인데 문과 계열인 외국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생활기록부 설령 정말로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는 이미 이공계 쪽으로 이미 본인의 장래 희망이나 커리어 패스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외고에 지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에서 평가하시는 그 평가 데이터 시트에는 그런 계열보다 인문 계열의 꿈이 뚜렷한 학생들을 뽑게끔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합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특목고 이제 말씀드린 자사고, 그리고 외고, 그다음에 국제고, 본인의 원하는 방향, 지금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을 이제 진로를 고민 후에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본인 그 생활기록부를 통일화시켜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것이 가장 베스트고 정답이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오시게 되면 저희 컨설턴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붙어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코칭을 다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 관련된 첨삭 과정들도 다 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쓰는 시간이 2,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2, 3일 동안에 머릿속에 있는 거 앞만 꺼내갖고 이제 써봐야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련된 주제도 똑같고요.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작년에 뭐 나왔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올해도 크게 바뀌는 그런 입시 흐름이나 그런 건 없고, 당연히 왜 바뀌는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 내용,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문제를 보고 미리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어찌 보면은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활동을 미리미리 꺼내놨다가 집중적으로 쓰는 그런 방식이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도 우수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준비할 때 학생 스스로가, 면접 보는 당사자가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재밌어 했고,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데 그 과정 중에 이 외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 와가지고 그러니까 면접 연습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커리어를 가고 싶은지를 먼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한번 한 다음에 1시간에 이제 돌려본 다음에, 그리고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그와 동시에 뭐가 부족한지를 고쳐서 다음 시간 오게끔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올리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면접은 크게 그냥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그리고 뭐 학교별로 다 똑같지만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인성 분야로 크게 나눠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우리 학원에 대치동까지 올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시간적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안에 뭐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가는데 뭐 제약사항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1대1로 수업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수업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발 전형을 말씀드릴 건데 외고 전형 자체가 크게 뭐 다르거나 하지 않아요. 모든 특목고 자체가 상상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상상고가 조금 독서 분야 때문에 차별화된 게 있었고 그 외에 특목고들은 크게 다른 건 없지만 일정도 그냥 보면 학교별로 하루 이틀 다른 거는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 일정이라서 이때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별로 하나하나씩 다 짚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서울권 외고 12월 4일날 시작을 하고 면접은 이제 면접 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뭐 11일, 9일부터 11일까지 한 2, 3일 정도 주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일 있다가 면접 바로 보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정말 너무 타이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일 날 발표가 나면 총 인터넷 접수하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입시가 끝나는 굉장히 빠르고 타이트한 입시 일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국제과 동일하게 영어 점수를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출계 점수를 감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서울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출계 점수에서 3개 학년,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합쳐갖고 미인정 결석이 일수에서 1점씩을 감점한다. 그리고 경기권 외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1점씩 감점하는데 사실 출계 점수는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어떠한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하고 어학적으로 뛰어난다 하더라도 성실성이 없는 학생들은 뽑지 않겠다라는 거를 아예 그냥 반영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학교라는 이제 어찌 보면은 차별화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뭐 성실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게 버리면 교육에 대한 그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참여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사람들끼리 그룹화를 하는데 그 끈끈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성실한 학생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했던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면접 점수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인성 영역으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매 시간에 얘기하는 그 영역이지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면접을 위한 사전 단계인 서류 평가도 면접 점수에 포함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랑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면접 점수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면접으로만 하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면접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오고 똑같은 얘기를 적어낸다. 그리고 워낙 짧은 시간에 면접을 보니까 정말로 동점자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변별도 상에서 정말 딥하게 정말 하나하나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특별함이 없다라는 것을 딱 이제 요 문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는 뭐냐? 이제 면접 그 짧은 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다 내봤는데 동점자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정말 애매하게 커트라인이 작성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학교에 제출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로 마저 학생들을 이제 구분해서 선발하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부터 미리 준비되어 오고 조금이라도 차별화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합격 확률을 늘릴 수 있다. 왜냐면 지금 1.5배수를 뽑는데 1.5배수라고
뽑았다면 이제 3명 중에 2명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그러면 그 한 명을 가리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한 명을 이제 제외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당사자인 학생 또는 내 아이가 그 한 명 이 커트라인에서 간당간당 하다면 여기서 차별성을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설령 학생이 면접 볼 때 긴장해갖고 얘기를 다 못 해가지고 마지막 커트라인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잘 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는 생활기록부에 탄탄한 스토리가 있다면 정말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커리어 그다음에 학생의 꿈으로 향하는 그런 일관성이 있다면 그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총 배점은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40점씩 각 학기별 그러니까 학기 동안에는 정말 모든 시험 점수는 특히 영어 시험 점수는 정말 다 맞으셔야 돼요. 다 맞고 출결 당연히 성실하게 학교 잘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가게 되는데 이미 이제 면접 단계에 들어섰으면 여기 봤던 이 점수들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뭘 일희일비 할 건 없고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이 워낙 타이트하니까 이 3학년 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학교를 가고 싶다를 이제 우리 학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 공부는 공부대로 챙기고 그 다음에 내용들, 활동들,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지고 면접 때 쓸 수 있는 무기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다른 경쟁자들은 이제 패닉에 빠져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어 할 때 우리 학생들은 차곡차곡 그동안 쌓아놓은 데이터로 이제 면접 본인의 예상 질문 리스트와 그 답변을 미리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외우고 가면 이거는 100점 100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냐라고 하면은 모든 경기권 외고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즉 여기 자기소개서랑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이제 인성 영역 이렇게 해서 2개를 물어볼 거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는 이 꿈갖기 영역 여기 30점 배점 돼 있는 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과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에서 10점 남은 10점을 물어볼 건데 그거는 봉사활동 관련되어 있는 내용 또는 특별한 활동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독서활동이라든가 뭔가 인성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물어볼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 내고랑 똑같아서 뒷페이지에 한 번 더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권 내고 바로 넘어가면 경기권 내고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12월 초에 원서 접수 시작하는데 합격자 발표는 이제 10월 말일에 들어가요. 근데 면접 전형 보시게 되면 여기도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5일 그쵸 4일 3, 4일 있다가 바로 면접을 보게 되면 이때는 준비를 이건 못한다고 봐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 학생이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으실 텐데 학생의 커리어를 같은 생활기록부라도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기록부의 내용인데 얘기만 조금 다르게 커리어만 조금 다르게 아니면 내가 하고 싶다는 얘기만 조금 다르게 적어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학교에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입시 전형에 다른 학교들을 집어넣어서 떨어진다면은 그 다음 차선책인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또는 이제 3학년 말쯤에 저는 이제 외고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국제고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의 뜻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합격 가능성을 높게 가져가는 방향을 이제 선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영어 내신 성적 160점 그리고 출결해서 감점하고 그다음에 면접 40점 들어가서 총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고 아까랑 동일합니다. 영어 내신 성적 똑같이
똑같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4개 학기 영어 환산 접수의 합을 낼 거고, 그리고 이제 출결은 이제 경기권 내고는 0.1점씩 감점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면접인데 면접 같은 경우에 똑같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 그리고 꿈과 끼 영역으로 해가지고 두 항목, 그리고 인성 영역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 생기부 그리고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을 물어보는데, 이 핵심 인성 요소란 뭐냐? 봉사활동, 체험활동, 여기에서 나온 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 학생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이 인성 영역에서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커리어 패스를 정하면 그 커리어 패스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지도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 보통 이제 특목고 반 그리고 고등학교 반 보통 해가지고 4회에서 8회, 그러니까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별로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명확하고 깔끔한 학생들은 뭐 4회 수업이면은 거의 본인이 잡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연습만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소심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아직은 내 진로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이 거의 절반 넘어갑니다. 저는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 저희 어머니는 뭘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정말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너가 가고 싶은 학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등에 대해서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고 생활기록부 갖고 와가지고 대조해보고, 이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거는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답변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갖고 보통 개인별로 4회에서 8회 완성을 하고 있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별로 이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인터뷰하고 면접 한번 보고 동영상 찍은 걸로 피드백 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땠는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선해 와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이게 계속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외대보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자기소개서. 왜냐면 물어보는 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의 그 꿈과 끼,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인성 관련된 내용, 그래서 두 가지가 스탠다드인 포맷이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끔 준비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첨삭을 받고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 같은 경우에 아까도 자기주도 학습, 그 다음에 꿈과 끼라고 했죠. 그게 지원동기 진로 계획이 10점, 20점, 그리고 인성 영역 10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당연히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본인이 뭐 갑자기 뭐가 생각나서 아니면은 3번 내용, 인성 내용이 중간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가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고,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 이내, 그리고 당연히 배점을 고려해서 자기주도 학습에 한 700자 정도,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에 400자, 인성 영역에 400자 정도로 배분하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사실 써보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 강점이 적혀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어필하고 싶고, 본인 할 얘기가 없는 내용은 자연스럽게 내용 자체가 좀 작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조금 배분을 하되, 그렇다고 억지로 늘린 내용들은 바로 빼고 더 영양가 있는 내용으로 고민을 하는,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뭐 며칠이면 되겠지가 아니고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개개인별로 편차도 크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얘기하지만 한 번 더 자기소개는 이제 질문의 핵심 요지 파악하고 다양한 소재를 찾고 활동 소재를 선별하고 자유롭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데 열정을 쏟아했던 활동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그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인가,
결과는 어땠는가, 그리고 어떤 경험으로 나왔나. 그리고 당연히 내 언어. 계속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연한 게 안 되는 게 입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있으면 옆에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쓴 글이다 보니까 너무 무겁어요. 특히나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죠. 문해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장문 실력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른의 용어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찌 보면 조금 과대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대리로 작성을 한 거지만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다만 그 속에서 이 자기소개서로 면접에 들어갔을 때 이 학생들이 어머니가 썼다고 아버지가 썼다고 하는 내용이 본인의 머리 안이나 아니면 체득화가 되지 않고 남의 언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이제 첨삭을 해주고 그들만의 언어로 다시 녹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담겨 있나, 사실에 근거했나, 그 다음에 영향과 과정이 잘 나타나 있나, 과장하진 않았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아까 뭐 글자수라던가 쓰면 안 되는 내용들, 그런 유의사항을 준수했나, 그런 거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쓰고 면접에서는 당연히 지문에 대한 결론부터 두 갈씩으로, 왜냐면 긴장을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아이 컨택 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내용 숙지하고 예상 질문 만든 다음에 본인이 답변 내용 작성해서 그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근데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다 못 외우죠? 키워드별로 정리하고 외워갖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쿡 찌르면 나오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아까 유의사항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대리 허위 표절 작성 시에는 사후 입학 취소되고 1500자 이내에 작성해야 되고 서술형 그냥 쓰듯이 써도 되고 개조식 1, 2, 3 나눠가지고 기술 가능하고 높임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기주도 학습 꿈과 끼 영역 그쪽에서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지원하는 이유 당연히 이제 왜 지원했니? 라는 질문은 누가 보더라도 항상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 지원했니? 그리고 내가 이 학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이 학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꿈을 내가 이룰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관련된 지원자의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인성 분야는 기본적인 것들만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나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 학교에 필요한 사람, 내가 이 학교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람인 거를 어필을 하고, 진부한 표현, 누구나 다 쓰는 표현들은 최대한 피하고, 그 다음에 장황하게 이어질 것 같으면은 차라리 간결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일성 관련된 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자사고 그리고 국제고 오늘 외고 시간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왜냐면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보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정말 99%의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면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날카롭게 받아본 적도 없고 동급생들하고 하는 이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에 맞게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술로 해야 되는 이제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처음에 정말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조차도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 학생인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근데 중학생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가운데 준비하다 보면 늘 이제 학생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학생들이 조금 좌절감을 많이 느끼면서 힘이 많이 빠져 합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경험이 적고, 그 다음에 그런 시간 자체가 적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자체에 대한 정보도 학생들이 이제 하기에는 그냥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인터넷 정도에서 보통 그 선에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들만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무기를 미리 쥐어주려면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그 학생과 선생님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학생에게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고, 부족한 것들은 최대한 감추고 덮어서 이제 학교에 맞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외고 고등학교, 이제 서울권 외고, 그리고 경기권 외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